자, 오늘은 매미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 또 시간에 관계없이 이게 떼창을 하는 매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어제는 제가 저희 동네 근처 호숫가를 산책을 나갔었거든요. 역시나 매미들이 아주 그냥 떼창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도대체가 이 매미 소리가 어떻게 노래하는가를 좀 감상을 해봤어요. 이 매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목청을 이야 하고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이 매미들은 7년을 땅속에 있다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7년 만에 이게 모든 역경을 뚫고 이 세상에 나온 기쁨이 너무 기뻐서 저렇게 찬미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또 매미가 14일밖에 못 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14일에 정해진 시간 동안 나의 모든 혼신을 다 쏟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어떤 쪽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어요?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뭐 AI네, 즉 뭐 알파고네, 뭐 블록체인이네, 뭐 가상화폐, 또 뭐 자율자동차, 뭐 로봇 간호사, 뭐 여러 단어들 들어보셨죠? 그 말과 함께 뭐 4차 산업혁명이네 뭐 이런 말들도 익숙하시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이 좀 아리송했어요. 뭔 말이지? 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단순한 궁금증 때문에 이 책을 한번 골라봤어요. 더욱이나 막 제목이 구미가 딱 땡기잖아요. 한 권으로 정리했더니 가성비가 매우 높은 책이구나 하고 보니까 이 저자가 또한 최진기라는 인문학자였어요. 이분이 가끔 TV에 나와서 하시는 강연이라든지 또는 이분이 쓰신 책들을 제가 그 전에도 읽어봤기 때문에 읽으면서 또는 들으면서 쉽고 재미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고 이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인문학하고 도대체 이분은 인문학자인데 4차 산업혁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챕터 1에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불과 2016년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 경제인 포럼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한번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거구나.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이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하는데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과거에 있다 라고 이 저자가 주장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뭐 1차도 있었고 2차도 있었고 뭐 3차도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1차 산업에서도 답이 있었고 2차 산업에서도 답이 있었고 3차 산업에서도 답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은 사실 어떤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에 있어서도 질적인 변화, 즉 산업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는 생산성의 향상을 말하는 거겠잖아요. 그래서 1차 산업은 여러분과 저도 알다시피 1760년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방직기의 발명이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삶이 엄청나게 향상되고 생산성이 높아진, 그래서 그때는 이 기계가 자기들의 일을 빼앗는다고 생각해서 노동자들이 공장에 몰려가서
그 기계를 부숴버리는 그런 폭동까지 일어나고 했대네요. 그리고 이제 2차 산업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혁명이 아니었을까 싶은 것을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는데요. 뭐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제 포드 자동차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라는 생산 라인이 생기면서 각각의 맡은 바 분업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걸 대량으로 소비하게 되고, 또 대량으로 소비를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지면서 이게 물건들이 대량으로 나온다는 것은 표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표준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간도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더라고요. 즉 평준화란 뭐냐? 계급이 없어진 거예요. 계급이 없어지고 이제 진정으로 이 민주사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중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하고, 대중문화, 무슨 뭐 대중정치, 즉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드 자동차에서 시작되어진 이 컨베이어 벨트라는 이 생산 라인으로 지금까지도 이 공장들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3차 산업은 무엇일까? 이제 1900년도 말, 21세기 초,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일어난 단어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IT 혁명, 즉 정보화 사회, 정보화 혁명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동안은 뭐 컴퓨터라는 것을 뭐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는 있었지만, 모든 OS 작업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행정적인 업무들을 컴퓨터가 처리하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스러워 하거든요. 이 작은 기계 속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감동적이고 행복하다라고 가끔씩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3차 산업 정보화 혁명을 거치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소리를 쓰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뭐 알파고라든지 뭐 앞전에도 언급되었던 자율자동차, 뭐 로봇가 모든 것을 행하는 거, 뭐 이제 드론, 뭐 그런 거, 거의 사람의 손으로 행해지지 않는 것들. 그래서 공장에 사람이 없는 공장, 그거를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컴퓨터화가 돼가지고 거의 모든 농사를 이 기계가 알아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행하는 그런 농업 기법을 스마트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대비시켜서 보면 이 스마트 팩토리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미 그 강남의 어머니들 또는 극성스러운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이 빅데이터, 즉 코딩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컴퓨터 교육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도 뭐 컴퓨터 선생님이 따로 계실 정도로 컴퓨터 과목이 개설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컴퓨터 선생님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서부터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또는 컴퓨터 사용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4차 산업 시대에는 여전히 이제 빅데이터가 가장 유용한 그 기반이 되는데, 그 빅데이터의 기본인 뭐 코딩 공부를 시켜야 된다 해서 코딩 열풍이 불고 있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4차 산업 시대에는 인간이 아니고 컴퓨터화된, 프로그램화된 모든 것들을 기계가 하고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일 거라고. 그렇다 보면 또 우리가 이 청년 세대가 지금도 힘든데 점점 실업이 더 깊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저자는 계속해서 과거에 답이 있다.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뭐 다 실업을 걱정했었지만 그에 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많은 직업들이 생길 수 있을 뿐더러 또 우리가 그걸 나누기 위해서 이 복지라는 개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어차피 혁명이라는 것은 질적인 변화를 걷는 건데, 이 질적인 변화라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청년 세대들에게 창의력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창의력인 무엇이며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기서 간략하게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의 삶 또한 매미가 최선을 다해서 남은 삶을 목청껏 노래하듯이 우리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방향을 잘 잡아서 진력할 수 있으려면 이 독서를 통해서 미래를 배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 다시 한번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책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